역사책에서 유배라고 하면 정약용, 김정희 같은 선비들을 떠올리죠. 하지만 정작 그들보다 더 참혹한 운명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섬으로 끌려가 평생을 노비로 살다 죽어간 여자들이요.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역사 속에서 지워진 이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형벌 제도는 단순히 법률만으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추방형에 중국의 법 체계가 더해지고 여기에 유교적 질서가 강하게 결합되면서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유배라는 건 법적 처벌인 동시에 정치적 제거 수단이었고 개인의 범죄를 가문 전체의 책임으로 확대하는 연좌제가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형벌이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가족 전체가 함께 벌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성은 유배를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성은 집안에 머물렀으니 유배 같은 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형벌 체계에는 명백히 부녀자 유배가 존재했거든요. 왕실 여성이든 양반가 부인이든 정치 사건이나 영모에 연루되면 유배 대상이 되었고,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남편이나 아버지의 죄 때문에 함께 끌려가는 일이 너무나 흔했다는 겁니다. 남성들의 유배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사형 다음 단계의 중형이었지만 실제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형벌이었거든요. 죄목에 따라서는 곤장이 추가로 집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유배길은 짧게는 수백 리, 길게는 1000리가 넘는 거리였는데 중죄인의 경우에는 목도나 형구를 목에 건 채로 호송관의 감시를 받으며 걸어가야 했죠. 유배지에 도착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관아에 나가서 점고를 받아야 했고 그 지역 수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삶의 질이 천차만별로 갈렸거든요. 함경도, 삼수나 갑산 같은 곳은 겨울이면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땅이었고, 제주도나 흑산도 같은 절해 고도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정약용이나 김정희 같은 대학자들도 유배 생활 중에 극심한 굶주림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기록을 보면 유배지에서 병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례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성의 유배는 남성보다 나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참혹했거든요. 남편이 영모 같은 중죄로 처형되거나 유배되면 아내는 연좌제로 인해 신분이 강등되었습니다. 양반 여성이라도 순식간에 노비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여성에게는 유배형만 내려지는 게 아니라 재산을 몰수하고 노비 신분으로 만드는 정모란입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지에 도착하면 관비로 전락해서 관청의 온갖 굳은 일을 해야 했다는 거죠. 남성 유배자들은 그래도 유배지에서 책을 읽고 제자를 가르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여성에게는 그런 선택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기록에서 이런 여성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유배를 와서 백발이 될 때까지 평생을 홀로 노역하며 보내는 여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딸이고 아내였을 뿐인데 연좌제라는 제도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여성 유배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문 전체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는 행위였거든요. 유배당한 여성의 가족들은 관직에서 쫓겨났고 혼인관계는 파탄났으며 심지어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이 유배를 간다는 건 그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게다가 여성은 유배를 갈 때도 가마에 가리개를 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로 끌려가야 했고, 유배지에 도착하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고립 속에서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임목대비의 어머니인 노씨 부인입니다. 1613년 개축곡사로
남편 김재남이 영모죄로 처형당하자 그녀는 제주도로 유배되었거든요. 당시 제주 목사는 집권 세력인 대북파의 환심을 사려고 노 씨 부인을 극도로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식량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녀는 직접 막걸리를 빚어 팔면서 겨우 연명해야 했죠. 사람들은 이 술을 대비의 어머니가 만든 술이라는 뜻에서 대비모주라고 불렀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주의 유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잔의 술 뒤에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죠. 양반과 여성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계임 가문의 여성들은 경상도 단성으로 유배되어 30년 넘게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의 자식들 이름은 족보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도 신지도 기록에도 장씨 집안 여성들이 유배된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들은 역사의 중심에 서본 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가문이 몰락하면서 함께 잊혀졌던 겁니다. 왕실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패비 윤 씨는 사가에 감금되었다가 결국 사사되었고, 경혜공주는 유배와 다름없는 격리된 삶을 평생 살아야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바로 단종의 왕비인 정순왕후입니다.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자 왕비에서 군부인으로 격하되었고, 이후에는 아예 관비 신분으로 전락했거든요. 세조는 신분은 노비지만 노비로서 일은 시키지 말라고 명령했고, 정순왕후는 정업원으로 보내져서 평생 단종의 명복을 빌며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궁궐 밖의 세상 자체가 그녀에게는 거대한 유배지였던 셈이죠. 남성 유배자와 여성 유배자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복권의 가능성이었거든요. 남성들은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언젠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관직에 복귀하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여성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죄로 인해 신분이 강등되고 유배된 여성이 남편을 따라 복권된 공식 기록이나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강순의 부인 종비처럼 남편 죄 때문에 양반에서 노비로 강등된 뒤 차명까지 당한 사례도 있었죠. 연좌제와 신분제, 여성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고, 복권된 경우는 극히 드물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에게 유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이었고, 사회적 죽음 그 자체였던 겁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유배는 형벌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물론이고 가문의 미래까지 조용히 끊어버리는 처벌이었죠. 기록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거나 아예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